책을 읽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운 책을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화는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요. 먼저 저자 소개를 잠깐 하면 와다 히데키라는 일본인이고 정신의학교에서 국제연구원을 지내며 여러 가지 노인 의료에 종사해 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내냐에 따라 장수할 수 있고 또 더욱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제1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70대에 있다. 지금의 70대는 과거의 70대와 전혀 다르다. 필자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고령자 전문의로 의료 현장에 종사해왔다. 더불어 앞으로 70대를 보내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간병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왜 70대의 생활이 만년의 모습을 좌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현재 70대 사람들은 전쟁 전에 태어난 사람의 70대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졌다. 전쟁 이후 출생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시기에 태어난 세대, 1947년부터 49년생 사람들은 2020년에 모두 70대가 되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70대는 전전의 70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 신체의 건강 정도와 젊음도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당시 60대 후반, 즉 65세에서 69세 연령대의 사람 가운데 대략 10%는 불편 없이 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2000년 60대 후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보행할 수 없는 사람 비율은 2에서 3% 정도에 불과하다. 대폭 줄었다. 필자도 고령자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과거의 70대는 어느 정도 힘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반해 지금의 70대는 아직 건강한 사람이 많다. 대략 10살 정도 젊어진 것 같은 인상이다. 이처럼 건강한 70대가 늘어난 이유는 6.25 동란 이후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후에 식량난에 허덕였으나 미국에서 잉여 탈취 분유를 대량으로 수입했는데 이때부터 영양 상태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장기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자 수명은 길어지고 체격도 좋아졌다. 현재와 같은 젊고 건강한 고령자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 후 만연했던 결핵을 박멸한 이유를 보자. 당시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항생물질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등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향상되어 결핵 퇴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단백질 섭취가 면역력을 높여준다. 애초 스트랩토마이신은 결핵에 걸린 후의 치료제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결핵 환자를 대폭 줄였다는 근거는 없다. 결핵을 예방하는 BCG 접종이 시작된 시기도 1955년 무렵이다. 유아기 때 이 약물의 접종 효과로 결핵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핵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정도부터였다. 이는 미국에서 온 지원 물자 덕분에 영양 상태가 개선된 시기와 일치한다. 전쟁 전 섭취한 칼로리를 예로 들어본다. 나름대로 섭취하고 있었지만 단백질은 놀랄 만큼 섭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면역력이 낮고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전쟁 후 영양 상태가 호전되면서 결핵 환자가 줄고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사람이 대폭 줄었다. 그로 인해 평균 수명이 단번에 늘어난 것이다.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 큰 요인이 된다. 동시에 체격도 향상되고 있다. 남자 평균 신장이 170cm를 넘은 것은 1970년 전후 시기였다.
옛날 어릴 때 영양실조로 인해 키가 작은 고령자도 가끔 보이곤 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처럼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체격도 훌륭해져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70대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70대는 현역의 연장이라는 시대에 왔다. 동양보다도 영양 상태가 좋았던 서양에서는 건강한 70대가 동양보다 한 발 앞서 사회에 등장했다. 1974년 미국 노년학의 권위자인 시카고 대학의 밸류스 누거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현재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하고 있던 사회 통념에 반해 75세까지는 체력적, 지적, 기능적으로 중년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세대를 영 올드라고 이름을 지었다. 게다가 75세를 지날 무렵부터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질병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도 나타나는 세대라고 해서 올드라고 명했다. 이후 동양에서도 전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로 연결지어 전해졌다. 뉴거튼이 이 같은 논리를 제기했던 1970년대 당시에 동양은 달랐다. 당시 75세 무렵 동양인들은 젊은 시절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몸집도 왜소했으며 늙는 속도가 지금보다 빨랐다. 그래서 미국의 고령자처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1990년대 무렵부터 동양에서도 건강한 고령자가 점차 증가했다. 필자는 1988년부터 요쿠후카이라는 고령자 전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고령자를 진찰하면서 점차 뉴거튼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75세 현역 사회론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에서 75세 정도까지는 지적 기능이나 체력, 내장 기능 등이 중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현역 시절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의료기술은 한층 더 진보해 70대의 간병이 필요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뤄보면 현재 75세가 아닌 80세까지 많은 사람이 현역 시절처럼 활동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중장년의 연장 10년. 지금까지는 70대가 되면 중병을 앓거나 병원 생활을 강요받거나 간병이 필요해지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70대를 보내게 될 것이다. 70대라는 10년간은 중장년의 연장으로 일컫는 기간이 된 것이다. 70대라면 몸도 움직일 수 있고 머리도 맑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마음가짐에 따라 80대 이후에 건강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70대에는 특유의 취약함도 있기 때문에 방치한다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면 좋을지는 제2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의 70대는 전환점. 현대에서 70대의 생활 방식이 중요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초장수화로 인해 노년의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애초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전쟁 후의 영양 상태 개선으로 대폭 수명이 연장되어 앞선 세대보다 젊어졌다. 과거 만화 사자해상의 연재가 시작된 것은 1974년이었다. 당시 만화 속 아버지인 이소노 나미라는 54세로 설정되었다. 이제 와서 보면 아무래도 60대 중반 정도로 보인다. 그만큼 현대인은 젊어졌다는 말이다. 영양 상태의 개선이 회춘이나 수명 연장에 기여해온 것도 따지고 보면 1960년대 출생자에게만 효과를 주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실제로 평균 신장 추이를 보면 전쟁 후에 급속히 평균 신장이 늘어났는데 지난 20년을 보면 평균 신장이 늘지 않고 있다. 이제 영양 상태의 개선은 나라 전체에 널리 퍼졌으며 더 이상 수명 연장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면서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학의 진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 전쟁 후에 극적으로 회춘한 경험을 했다. 이 때문에 인생 100세 시대라면 지금보다 한층 더 회춘할 수 있으며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바른 인식이 아니다. 80세 또는 90세가 되어도 70대처럼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으며 인생의 종점이 늦춰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젊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학 진보로 죽지 않기 때문에 초장수가 된다는 것이 인생 100세 시대의 실상이다. 80세가 되면 모두 늙음에 직면하게 되고 한편으로 수명이 연장된다. 이는 우리 인생 설계를 크게 바꿔야 될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껏해야 10년 정도였던 늙음의 기간이 15에서 20년으로 연장되는 삶이 표준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향후 노인으로 있을 기간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늘어난 기간의 노령기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인생 중반의 활동기인 70대이다. 수명이 점점 연장되어 인생 100세 시대에 와 있기에 70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찍 죽느냐, 노망 들어 죽느냐의 시대. 앞서 설명한 대로 늙음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말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동안 의학적 진보에 따라 질병을 이겨내면서 수명을 연장해 왔다. 예를 들어 결핵을 이겨냈을 무렵 동양인의 평균 수명은 20년 정도 늘어났다. 현대의학은 나날이 엄청난 속도로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암 치료법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암을 극복할 수 있다면 평균 수명은 5년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 암 치료에서 꿈의 신약으로 화제가 되었던 옵디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학이 더 발전하여 앞으로 다른 유형의 약이 개발되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치료법이 개발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iPS 세포에 관한 연구의 진척 역시 매우 기대되는 바이다. iPS 세포란 신체의 다양한 조직, 장기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 세포이다. 즉, 이 기술이 성숙한다면 노화 장기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동맥경화로 보이는 곳에 이 세포를 생착시키면 노후 혈관을 젊은 혈관으로 재생시킬 수도 있다. 골세포를 재생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도 있다. 이미 안과 치료에서는 망막의 재생에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비용의 문제일 따름이다. 가까운 미래에 iPS 세포를 사용한 다양한 재생 기술과 치료법이 일반화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의학의 진보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의학의 진보에 의해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3대 성인병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또 iPS 세포를 사용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어떠한 장기도 새 것처럼 재생에 회춘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뇌의 노화를 멈추거나 뇌를 젊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뇌신경세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몸은 간과 신장, 피부 등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그러나 유일하게 뇌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않는 기관이다. 뇌의 신경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세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뇌신경세포에 iPS 세포를 이식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태어나고 오래된 세포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지금까지의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새로운 뇌가 되어버린다. 당연히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겼다면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베끼는 기술이 필요해진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러한 기술이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가 학습하는 것도 뇌 속에서 단백질이 변성하는 등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를 분석 해명해서 재생된 새 뇌신경세포로 이제까지의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것이 언젠가는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훨씬 나중 일이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 뇌의 노화에 따른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아직 가설 단계이지만 뇌 속에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여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밀로이드의 생성, 축적을 멈추는 약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치료약의 임상실험은 20년, 30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다. 동물 임상실험에서는 다소 성공한 예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간 대상의 임상실험에서는 거의 성공하지 못해 연구에 투자해온 기업들이 속속 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뇌 노화를 멈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최근 치료약이 미국에서 유통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꽤 비싼 편이다. 어쨌든 의학의 진보가 큰 질병을 극복하고 여러 몸속 기관들을 회춘시킨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뇌부터 늙어간다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다. 85세 이상은 대개 치매가 온다. 필자가 고령자 전문의 요쿠후카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돌아가신 분들의 병리 해부 보고를 매주 하고 있었다. 그때 깨달은 사실인데 85세 이상의 노인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뇌에 보이지 않는 분은 없다는 것이다. 즉,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뇌는 확실히 늙어간다.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85세가 지나면 모두 뇌가 병드는 주 요인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보통이다. 사람 수명이 향후 100세 가까이 연장된다는 사실은 불균형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신체는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되지만 뇌 건강은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는 불균형이다. 결과적으로 치매 등과 함께 보내는 노년 기간이 길어진다는 끔찍한 만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필자가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1985년 전후만 해도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면 5년에서 6년 만에 죽는 병으로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병에 걸려도 10년 동안 생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앞으로는 더 길어질 것이다. 비관적으로 설명한다면 수명이 점차 연장되는 향후 시대에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아직도 석연하게 해명되지 않는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거나 100세 근처까지 장수하면서 노망하여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말년이 크게 바뀌려 하고 있다. 오늘 새로운 책 서두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70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70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